호우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호우 시절 조쿠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원우씨입니다. 오늘은 작품 이야기보다는 조금 다른 이슈 발굴, 이슈 특집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. 요새 근데 진짜 논란 이슈 풍년이에요. 아, 정말 많죠. 뭐 민희진 하이브 사태 너무 많아요, 네, 진짜. 그리고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예요.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세간을 들썩이게 네. 만들었던 이혼 스캔들, 또 불륜 스캔들이라고 네. 해야 되나요? 그쵸.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네. 재계 2위인가요? SK가? 뭐 하여튼 그렇죠. 뭐 한 2, 네. 3위권 정도 되는데 이 재계 3위 안에 드는 이 SK그룹의 총수인 네. 최태원 회장의 기나긴 이혼 송사가 네. 2심이 얼마 전에 음. 그 선고가 났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결과 1조 3천억 원 정도의 배상액을 네. 노소용 관장에게 지급하라라는 네. 게 재판부의 어떤 결과였고요. 네. 위자료도 20억 원이 책정이 돼서 위자료와 상당히. 그 배상액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네. 그 부분이 1조 3천억 원 정도 가량이 될 것이고 네. 실제로 네. 최태원 회장이 지불해야 되는 돈은 뭐 양도세까지 다 포함하면 한 2조에 가까이 이를 네, 것이다라는 네. 우리나라 이혼 송사에선 가장 큰 규모의 그쵸.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. 이 부분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시고 네. 사람들이 뭐 이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. 원우 씨는 이 뜨겁다라고 해야 되나 차갑다라고 해야 되나 이 스캔들을 보면서 네. 어떤 감상에 젖으셨습니까? 감상이랄까 일단 액수의 그 천문학적인 크기가 네, 일단 되게 감탄스러웠고 그런 동시에 이 2심 판사님께서 네. 우리 성함이 김시철 부장판사님이신데 네, 이번에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제가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. 그게 어디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네, 뉘앙스를 보아하니 이 판사님이 이제 최태원 회장을 약간 꾸짖으신 거예요. 이거를 네. 준엄하게. 네. 우리가 흔히 최근에 뭐 간통죄가 뭐 형법에서 폐지되고 하면서 네. 일각에서는 뭐 이제 뭐 자유롭게 혼외자 연애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네. 그런 오해들이 생겨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김시철 판사님이 상당히 좀 뭔가 메시지를 크게 던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. 이게 아마 일반인들의 대부분의 감상의 흐름, 생각의 흐름이랑 좀 합치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당연히 SK의 성장 과정에 노소영 혹은 그 일가의 네. 영향력이 당연히 엄청나게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 맥락을 아는 사람들의 네. 그거에 더 부합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저는 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후련한 마음에 더 네. 이슈가 된 부분도 있다. 저는 그렇게 좀 일단 봤어요. 일각에서는 판사가 선생님도 아니고 네. 최태원 회장을 굳이 꾸짖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네.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어떤 사법기관이 훈육기관이냐 뭐 약간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시선도 일부 이해는 갑니다. 네네. 그러나 사실 저는 이게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조금 재밌게 좀 바라볼 부분은 네. 노소영 관장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따님이시죠. 이분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노태우 일가가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네. 이 부분이 정경유착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에게 위자료나 배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네. 의견은 저는 타당하게 비판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네. 어떤 그 재산 기여 형성 과정으로 이야기한다라면 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경유착을 했었던 거를 국가 기관이 인정해 주는 꼴 아니야? 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. 네네.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재판부가 사법부가 굉장히 고민을 했을 수 있다. 그렇죠.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꾸짖기까지 하는 거는 사실 최태원 회장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재산 형성을 떠나서 이 내용을 좀 저도 살짝만 들여다봤는데 최태원 회장이 그 지금 사시는 분 함께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시는 그분도 이제 그분의 전 남편과의 이혼 송사에 있어서 이혼을 뭐 종용했었다라는
내용들이 나오죠. 뭐 별별 얘기가 다 예. 있죠. 예. 그래서 뭐 그런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도 있고, 물론 최태원 회장은 또 그걸 부인했다라고 하지만 네.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자본 권력이 엄청나게 공고해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네. 자본을 갖고 있으면 결혼이라는 우리 사회 제도의 어떤 그 근간을 무너뜨려도 되느냐, 이 돈으로 뭔가를 사도 되느냐, 네. 결혼을 사도 되는 거냐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저는 그 재판부가 일정 부분 의견을 밝힌 게 아닌가라는 네.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 노태우 전 대통령, 네.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가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보는 것보다 네. 뭐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의 생각으로 저는 오히려 이 판결을 보게 돼요. 네. 그러니까 재산 기여 형성으로 바라본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경유착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네. 유공을 보안사령관 시절에 주유소를 넘기고 네. 그 기름집을 넘기고 SK에게,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통신 아니지 SK텔레콤을 네. 이제 성장시켜준 그 배경까지 들어가면 그러면 그거는 정경유착에 대한 그 당시의 어떤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.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걸 지금 위자료로서 지급한다거나 배상액으로 지급하는 건 저도 좀 일리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조에서 좀 지켜본다면 네. 좀 흥미로운 마지막 그렇네요. 3심 결과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저는 그 재판부가 교육기관이 아닌데 훈육기관이 아닌데 네. 그렇게 하는 게 맞냐, 가르치듯이 네. 꾸짖듯이 하는 게 맞냐. 네. 근데 뭐 그 말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재판부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특히 헌법재판소까지를 포함한다면 네.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그 가치관의 중심축 역할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죠. 보고 그게 네.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까지 생각을 네,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최태원 회장 앞으로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정도였다면 저는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게 돼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이제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건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모순을 그렇죠. 흡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이게 아마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. 이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. 정말 뭐 우리나라 현대사 그 자체를 해체해야 되는 이제 네, 과정이 네, 있을 수 네.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좀 좁게 해석하고 이제 이 부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도로 재판부는 일단 일단락을 한 게 아닌가. 일부 저는 이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도 네. 생각이 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법적인 부분, 뭐 돈 부분 이런 건 다 떠나서 그냥 최태원 회장의 행각. 행실에 네. 대해서 좀 그냥 일반 대중과 그냥 평범한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혹은 뭐 남자의 입장에서 네. 이렇게 봤을 때 좀 비분간개하게 되는 부분이 그렇죠. 있는 게 맞습니다. 사실이죠. 맞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대중들에게 좀 있었던 정서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전 하게 돼요. 저도 동의하고요. 이게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 권력이 어디까지 침탈해도 네, 뭐 사회적으로 지탄할 수 없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론과 그 시선에 대한 일정 부분 재판부에 그게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. 네, 나라의 근간인데 결혼제도 역시도 그렇죠. 혼인제도 역시도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도 최태원 회장을 네. 저나 원우 씨도 아마 상당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그 수밖에 관점에서는 없고요. 개인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뭐 경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. 이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네, 어쨌든 뭐 그룹의 총수가 그 그룹의 리더지 우리 사회의 리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. 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자본 권력이 이렇게까지 앞에 나가면 그분들이 좀 앞에 서서 나가는 부분들이 없잖아가 아니라 상당히 많죠 사실. 그렇죠.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마땅하냐? 당연히 이건 뭐 비판해야 되고 네. 이 비판까지도 우리가 제한된다라면 그 사회가 정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사회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? 네. 그 약속으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? 네. 우리 어떤 무언의 약속들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 때문에 저는 네.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고 네. 좀 엄단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. 재벌들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기까지 바라지 않고요. 네. 그냥 저점을 형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네, 네. 그냥 그 정도로 저는 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돈 많이 지급하세요. 엄청난 돈이긴 해요. 근데 네. 엄청난 돈입니다, 이거는. 뭐 사실 저는 반절 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일반인들이 보통 같이 살면 그렇죠. 10년 이상 살면 뭐 반을 띄워준다 뭐 이런 것들이 네. 판례로 나오는데 그렇죠. 그렇게 따지면 뭐 재산 형성 과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든지 간에 서로 해서 반 나누고 유책 사유가 있는
그 배우자가 네. 지불하는 게 맞죠. 뭐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걸 다 떠나서. 그렇죠. 그리고 그 깨평으로 저희 좀 주셨으면 좋겠다. 저희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십시오. 우리의 호우 시절.